상대를 좌지우지해서 자기애를 채우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주 무기는 뭘까요? 바로 말이에요. 말은 힘이 세요. 때론 신체적 폭력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조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나르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죄책감을 떠안게 만드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나르들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논쟁을 계속한답니다. 나르는 논쟁을 잘 벌여요. 그 논쟁은 끝없이 반복되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말을 해요. 아마 내일도 그럴걸요? 그런 나르와의 말씨름은 결론이 잘 나질 않아요. 반박할 증거를 들이대고 설득을 해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논쟁의 목적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오직 나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쟁 속에서 나르는요, 교묘하게 예전의 일을 들춰내면서요, 상대가 죄책감을 짊어지도록 만들죠. 당신이 좀 더 알뜰하게 살림을 했더라면 우리 형편이 이렇게 옹색하지는 않을 텐데, 내 뜻대로 네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형편이 훨씬 여유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결국 죄책감을 느낀 상대는요, 지쳐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 돈 당신이 다 써. 알았다니까. 엄마 말대로 얼마 전에 소개받은 그 남자랑 만나는 거 생각해 볼게. 이렇게 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되고요. 나르는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됐으니 논쟁을 끝내죠. 나르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나르의 거짓말은요, 위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뜬금없거나 허무맹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어느새 진실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교묘하게 엮여지죠. 처음엔 그들의 주장이요, 얼토당토 않게 느껴지다가도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되죠. B는 지인들에게 남편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남편이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멍이 들었고 손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데웠다면서요. 멍든 팔과 붕대 감은 손을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그 증거 앞에서 남편의 무도함을 비난하고 B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달랐어요. 부부싸움 끝에 B가요, 살림살이를 막 팽개치면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흥분한 B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B의 팔을 잡았었고요. B가요, 뜨거운 커피를 자기의 손등에 그냥 쏟아 부었던 거예요. 또 나르들은요, 모호한 의사표현을 잘해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말과 행동을요, 명확하지 않게 하면서요, 상대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은근히 유도하기도 해요. C가요, 부모님이 동창회 모임에서요,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해외여행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 가실 거예요? 아, 그게 왜요? 비용이 부족해요? 보태드려요? 몸도 시원치 않고 이 나이에 뭔 해외여행이냐. 어디 불편하세요? 홍삼이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제가 홍삼값하고 경비 좀 이렇게 마련해 볼게요. 그렇게 해주면 좋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얼버무리면요, 마음이 약한 상대가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일 거를 알아요. 나르들은 끝없이 가르치려 들기도 하죠. 그 가르침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에요. 너는 시간을
이렇게 써야 해. 씀씀이가 너무 해퍼. 돈은 이렇게 저렇게 써야지.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과만 교제해야 돼. 라면서 행동과 처신에 대한 지침을요,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르는 역설적인 말을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설이란 뭘까요? 예를 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나르는 상대방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요, 역설을 잘 사용해요. 그렇게 되면요, 상대방은요, 건강한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D는요, 남자친구가 자기더러요, 너무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자꾸 핀잔을 주길래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눈을 판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또 유머가 부족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길래요, 농담을 건넸더니 자기를 조롱한다고 비난을 했죠.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D는요, 말과 행동을 아주 극도로 조심하려고 애를 썼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넌 너무 자연스럽지가 못해. 정말 어색해서 못 봐주겠어. 라는 거예요. D가 남친과 결별한 후에요, 우연히 재회를 했을 때요, 남친은 널 사랑하지만 그래서 헤어지길 원했어 라면서요, 역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버거워도 너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나르는 역설을 사용하면서요, 상대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을 하죠. 나르는 말을 수시로 바꾸기도 해요. 나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요, 다양한 가면을 쓰기도 하죠. 어떤 날은 너그럽고 따뜻한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서요,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피해자 얼굴을 하고서요,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 라고 내뱉어요. 또 다른 날은요, 매섭게 취조하는 형사의 얼굴을 하고서요, 네가 이렇게 했지? 바른 대로 말해! 또 어떤 때는요, 독재자 얼굴을 하고서는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모든 게 끝장인 줄 알아! 라면서요, 자신이 쓴 가면에 따라 말을 수시로 바꾸죠.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다 보면요, 상대방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렇게 돼서는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면서요, 나르를 계속 의지하게 되죠. 지금까지 나르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나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요, 성향이나 환경, 그리고 말 습관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화를 할 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치고 혼란스럽기만 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나 자신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런 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모두는요, 조종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